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일단 미국에 보내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결정일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손정혜 변호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이게 이제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여론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보내면 안 되는 건가? 뭐 이게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변호사님은 뭐 법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보내도 사실은 비판을 받고 보내지 않아도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인 것이, 애초부터 손정우한테 강력한 처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인 인도 요청도 안 왔을 것이고, 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미국으로 송환을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네. 사법 주권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국가여서 미국으로 보내는구나,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미국이 훨씬 더 법정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보내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손정우를 보호하거나 예. 손정우를 감형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이 우리가 아직까지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 제작, 예.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거죠. 네. 이분들을 수사를 하려면 손정우가 수사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고, 그래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이고요. 특히 손정우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우리나라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유로 지금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방 효과라든가 추가적인 수사, 요걸 말하는 건가요? 재판장이 얘기한 거는? 일단은 손정우가 추가로 처벌이 돼서 엄중하게 강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 상식적으로는 미국 가서 수십 년형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 억제에는 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죠. 네. 하지만 재판부에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하자, 이렇게 사법 주권, 형사처벌의 주권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정우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돈 세탁 혐의 관련된 거잖아요. 범죄 재산 은닉 혐의. 근데 이건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애초에 손정우가 기소될 때 이 부분은 아예 기소하려는 그러니까요. 의지 자체가 검찰이 없었죠. 예. 뒤늦게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미국에서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오니 예.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런 비트코인 성범죄나 이런 제작 영상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라는 방증이고요. 예.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도 별도로 기소되는 사례도 거의 없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찰 역시도 이 성범죄 이런 영상 제작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같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 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만약에 미국에 송환이 돼서 돈 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은 한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다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미국은 최대 20년형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최대 5년형인 거예요.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최대 형량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수십 년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것을 같은 사실관계를 기소하더라도 최대 5년이고, 보통 최대 5년이라고 하면은 뭐 징역 1년에서 2년,
뭐 심지어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다반수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이렇게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는 수십 년 형을 내려서 다시는 사회에서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중하게 한번 처벌해보자.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 보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수사라는 것도 사실 아버지가 그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발을 하신 것이 유효했다. 뭐 이런 예. 전망들도 있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웰컴 투 이 프로그램 이 사이트의 회원이 4,000명이라는 거죠. 네. 분명히 거기에는 한국인들이 다수 있었을 텐데 구매한 사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N번방 사건 전과후가 네. 다른데 네. N번방 사건 이후에 구매자도 지금 신상공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구매자도 처벌해야 된다. 네.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이걸 지금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기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손정우에 대해서 2심에서 1년 6개월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상고를 검찰이 또 포기했고. 근데 이게 1년 6개월 선고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로 인한 가족 부양. 이게 이제 선고 나오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이게 사실 눈에 좀 보이는 꼼수가 아니었느냐.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았느냐 과연. 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감형을 해주기 위해서 양형 사실관계를 썼다라고 보이는데 예. 많은 피고인들이 감형받기 위해서 실제로 혼인신고를 허위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성 피고인들은 뭐 임신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예. 갖가지 주장을 통해서 이제 형을 감형받으려는 시도들을 하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인 양형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너무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정도로 우리 사법체계가 아직도 너무 이런 범죄에 대해서 미온정이고 솜방망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양형 기준은 이제 차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고 법원 쪽에서도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이런 양형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은 과거부터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제자리 걸음인 건가요? 아니면 변했는데도 부족한 건가요? 시대가 달라지고 범죄 수법이 흉악해지는 거를 법원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법정형이나 양형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살인을 저질렀는데 10년이었는데 내일 살인을 저질러서 50년형이다. 네. 이 사법체계가 너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고 적정한 처벌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항상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준의 이 법정형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교도소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포화 상태라서 징역형을 오래 내리면 교도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법정형이 낮다 보니까 재범률이 있는 것이고 네. 높아지는 것이고 범죄인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너무나 클 수 있거든요. 네. 이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제는 좀 변화되지 않을까 조금씩 양형은 높아지고 있고요. N번방 사건 이후 구매자들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기관 태도도 일부 바뀌고 있어서 그래도 이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법원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 검찰에서 그죠? 뭐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구매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손정우가 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손정우가 추가로 형을 받아도 실형 2년에서 3년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데 네. 외신들이 오늘 인도 결정이 기각된 걸 보고 보도를 냈더라고요. 네. 뭐 어떤 사건하고 비유를 했냐면 손정우가 계란 18개 훔친 도둑과 같은 형을 한국에서 받았다. 네. 그래서 비판받고 있다. 이게 외신의 주요 보도 내용이었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이 낮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판을 받은 건데 또다시 우리나라가 수사하겠다고 해서 징역 2년 나오면 외신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문자를 한 건 구매한 사람은 5년형을 내리는데 네,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예. 수만 건을 만든 손정호가 또 2년이냐? 사실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정답은 3번 010입니다. 어려우셨죠? 김경래 최강시사 홈페이지에 당첨자 목록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